오는 11월 6일, 이런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특이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전에 대통령을 했던 트럼프가 선거에서 그 다음에 재선에서 지고 다시 또 선거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선될 확률이 높다. 그거고요. 진짜 특이한 것은, 정말로 특이한 것은 보통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신산업들, IT 회사들의 경영자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하는 기업들이 진보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 IT 쪽의 사람들이 몇 명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가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은 투자자죠. 투자자인데 펠런티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 회사의 주요 업무가, 주요 사업 분야가 국방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관련이 있어서 트럼프를 지난 선거에서도 지지했던 것 같아요. 아마 유일하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세도 같이 하고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미 이제 이 지원금도요, 이 일론 머스크가 부자잖아요. 몇백 조 부자니까 지원금도, 트럼프에 대한 정치 지원금도 1,000억 이상 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트럼프는 전기 자동차를 싫어합니다. 전기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를 계속 장려를 하면은 우리 산업이 무너진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필요 없다. 지원금 주면 안 된다. 이게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전기 자동차 혁신이 이 정치 지형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전기 자동차의 혁신성은 정말 우리 삶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트럼프가 전기 자동차 산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국의 중산층의 핵심 세력이 전통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핵심 지지층들이 내연기관인 전통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이제 캐즘이라 그러죠. 캐즘. 전기차 캐즘. 캐즘은 뭐냐면 어떤 기술이 발달하면요. 이렇게 막 사회에 막 반향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드는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캐즘이 간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018년부터 전기차가 막 이게 유행을 타다가 작년부터 수요가 꺾였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전기 자동차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라는데 이 현상은 왜 생기냐면요. 기술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기 사용자,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도표에 보면은 A 부분은 한 1%의 소비자들인데 새 기계가 나오면 무조건 삽니다. 초기 사용자들은. 기능이 새로운 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리고 B 사용자는 한 5% 정도가 되는데요. A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 보고 관찰하다가 괜찮네. 그러면은 자기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C 사용자는 A, B가 사용하는데 사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럴 경우 이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이 A, B, C를 얼리 어댑터죠. 초기 사용자. 그래서 C 단계로 넘어가면은 비즈니스로서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B 단계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C 단계가 되면은 투자가 막 이루어집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회에 막 유행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기존 산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중 사용자로 넘어가야 이 비즈니스가 완전히 이 판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대중 사용자들한테 넘어가려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요.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기 자동차는 아직 신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중들한 대중 사회와 마음에 신뢰성을 못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은 올해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전기차는 위험하다 이런 게 있고요. 특히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이 충전에 너무 불편합니다. 충전이 아직 이 충전 인프라가 편리하게 안 돼 있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이 신뢰성과 편리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캐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단계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면 물론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줄일 거고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은 100% 관세를 부과했죠. 올 초부터. 그런데 유럽연합도 지난달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3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월부터 부과를 하거든요. 원래는 10%였어요. 10%에서 35%로 늘렸고, 그런데 이제 중국 전기 자동차가 해외에 수출하는데 유럽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이 유럽이 큰 시장이고, 미국은 아직도 뭐 10%를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유럽연합이 이 관세를 매겼거든요. 왜 미국과 유럽은 관세를 이렇게 많이 넣으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방어막을 칠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아직도 중국을 못 깨닫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자동차는요, 정말 거대 산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100만 대 이상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5개 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일본, 한국, 미국, 독일, 그죠? 독일.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이 조금씩 만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산업인데 중국이 이 자동차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중국을 우습게 봐요. 올해 중국에 자동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샤오펑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화웨이에서도 곧 들어온다고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전기차들이 한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아직도 싸다는 저가 제품이라는,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미 전기차 부분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최고로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파리에서 오토쇼가 있었거든요. 파리 오토쇼. 거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거기 관람을 했는데 첫 번째 방문자가 프랑스에도 자동차 회사였거든요. 르노, 스텔란티스, 무지 큰 회사죠. 이런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방문한 게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그 비싼 전기차 만드는 샤오펑이라는 전기차 회사 부스를 첫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중국 차들이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렇죠? 중국 차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 차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90만 대 생산했습니다. 전기차를 작년보다 28.8%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매년 전기차를 30% 이상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을. 현대 기아차가 1년에 한 450만 대 정도 생산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중국의 전기차가 현대 기아차보다 많은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 70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11.4%가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1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서 BYD가 제일 많이 생산합니다. 1위입니다. 물론 순수 전기차만 생각하면 배터리만 갖고 돌아가는 순수 전기차만 갖고 있으면 테슬라가 1위지만 하이브리드까지 하면 BYD가 1위예요. BYD는 올 상반기 7월까지 17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생산한 게 아니고 작년보다 22.7% 성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국에는 전기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전기 자동차 회사가
2019년에, 2018년 그 전후로 해서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이 모델3를 내놓으면서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의 파괴 혁신을 일으킬 때 중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전기차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연기관은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볼보도 지리자동차가 볼보도 인수하고 그랬지만 이 내연기관 자동차 만드는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요. 인프라도 확보해야 되고요. 그만큼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되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만 500개의 전기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개만 작년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2019년에 500개 말고 그 이후에도 새로 생겨서 작년에 300개의 전기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망하고 새로 생기고 그럽니다. 올해도 무지 많이 망했어요. 망하지만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 자동차 거기 천국입니다. 그냥 누구나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 중에 10대 자동차 회사, 비아지, 상하이 자동차, 니오, 광주 자동차, 리오토, 지리자동차, 화웨이가 늦기 시작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죠. 모바일 이런 거 전자제품 만드는 화웨이가 늦게 자동차에 들어갔지만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올해도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안 자동차, 만리장성, 그 다음에 볼볼리, 체리 자동차, 이런 10대 자동차 회사는 지금 막강합니다. 투자도 많이 받고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자동차가 얼마나 겁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럽은 자동차 산업이 핵심입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연간 산업까지 따지면은 독일 경제의 20%를 자동차 산업이 감당합니다. BMW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BMW부터 벤츠, 폭스바겐.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유럽 자동차라는 걸 대부분 독일에서 생산하잖아요. 그 독일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이태리 다 자동차를 내연기관 자동차로 세계를 점령했던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부터 전기차 캐즘이 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장점이 많습니다. 이미 규모를 갖췄고요. 막강한 인프라에다가 자본도 많습니다. 아무리 중국에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많고 10대 전기 자동차 회사는 잘 나간다 그래도요. 정시로 게임을 하면 못 당합니다. 그런데 왜 전기차 회사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이 기존 사업자들의 마인드입니다. 작년부터 전기차 캐즘이 들어가니까 폭스바겐은 공장 하나를 닫는다 그러고요. 미국의 포드는요. 많은 전기차 생산량을 줄였고요. 한국도 주춤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죠? 자동차 캐즘 때문에. 근데 이 캐즘은 잠깐 떨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올라가요. 이 도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얼리 어댑터에서 대중 사회 정도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세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투자를 줄여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죠. 그런데 자동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생산량을 계속 늘리죠. 올해도 아마 테슬라는 작년보다 20% 이상 생산량이 늘어날 겁니다. 판매량도 늘고.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30%씩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의 S커브. 여러 번 설명해봤죠. 이 검은색이 보통 산업화 시대 기술의 발달 곡선이잖아요. 천천히 가서 올라갔다가 정체를 겪습니다. 근데 파괴적 혁신 기술은 이 곡선이 훨씬 가팔라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점선은 잠복기거든요. 아까 얘기한 얼리 어댑터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할 때까지는 얼리 어댑터 A, B를 넘어서 C로 넘어갈 때 상승을 합니다. C로 넘어갈 때 상승하는데 이것이 캐즘을 지나서
대중 사용자 D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까만 선을 추월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월하면은 그때부터는 까만 선의 전통 산업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파괴된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그런 겁니다.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S커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선, 빨간 점선, 얼리 어댑터들이 시장을 형성한 잠복기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기존 사업자들이 뭔가 불안은 느끼지만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캐즘이 왔을 때 전통 사업자들이, 전통 자동차 산업자들이 생산량을 줄이면 인프라가 줄거든요. 줄는 사이에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자동차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곧 2, 3년 내로 추월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트럼프는 전기 자동차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보조금을 더 줄일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 혁신을 해야 되는 전기차 사업을 해야 되는 일론 머스크는 왜 1,000억씩 그 정치 자금을 주면서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이 질문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대답을 마지막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최대 경쟁자를 누구로 볼 겁니까? 미국에서 제일 큰 GM입니까? 유럽의 자동차 회사입니까? 그 중간에 있는 현대의 기아차입니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 경쟁자를 중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중국 전기 자동차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미국은 내가 다 먹겠다. 미국을 내가 먹어야 그걸 기반으로 전 세계를 먹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 전기차 판매에 방해가 되는 보조금을 줄이는 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전략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동차 산업을 보면서 우리 기존 사업자들도 한국은 90%의 산업이 기존 산업입니다.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요.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양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게임장이 바뀌었다고. 축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구로 바뀌었는데 축구식으로 야구를 하면은 초등학교 야구팀한테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기차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하나 2주밖에 안 되는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서 기존 사업자일수록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은 아무리 신흥 사업자가 치고 올라가도 파괴적 혁신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을 안 바꾸면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다윗한테 지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